이 CPB를 이제 이제 뭐 트랜지션 하기 전에 이제 터미네이팅 하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는 뭐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이제 컨펌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닝이라는 단계에서 이 CPB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카디오, 이 풀모나리, 이 바이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를 이제 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회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벤틸레이션의 역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장과 폐를 ACC 어프를 하고 모든 혈류를 RA에서 드레인을 받고 ACC를 업한 상태에서 이 에올타 ACC 어프 이후에 이제 플로우를 이제 관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심장과 이 수술 동안 심장과 폐의 역할은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닝 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심장과 이제 폐의 역할을 다시 이제 자기가 할 수 원래대로의 이제 그 역할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위닝 과정, 그러니까 위닝을 시작한다고 하기 전에 이제 체온이 다 올라가고 이제 서전의 그 콜에 의해서 이제 위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벤틸레이터는 당연히 이제 온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벤틸레이터가 온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런과 이제 벤틸레이터 이제 O2는 이제 100% 마취과는 보통 대부분 이제 O2를 100%로 시작을 해서 이제 벤틸레이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벤틸레이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것들은 눈으로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ETCO2도 마찬가지입니다. ETCO2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CO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필드에 수술 중에 그러면 이제 마취과 쪽에서 측정되는 ETCO2가 좀 올라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 ETCO2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문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필드에서 수술 중에 이제 CO2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벤틸레이터에 대한 알람이 이제 이네이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알람들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 EKG라던가 EKG는 EKG 그다음에 뭐 마취과 많이 사고 있는 그러니까 이비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EKG는 이제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을 해서 심장을 이제 완전히 멈추기 때문에 이제 EKG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알람들이 이제 울리게 돼서 이런 알람으로 인한 어떤 그런 방해 때문에 이걸 이제 꺼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펄스 기반 이비천이라던가 뭐 마시모 이런 어떤 모니터들은 다 대부분 펄스 기반입니다. 뭐 물론 이제 마시모의 EEG 같은 경우는 이거 빼고는 대부분 다 펄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 펄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알람이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꺼놓고 있다가 이런 알람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그 울릴 수 있도록 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다 온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펄스 옥시메트리도 이제 그 어떤 이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의 로케이션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위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모든 알람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벤틸레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체온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환자의 이제 체온이 충분하게 이제 리웜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리웜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36.5도에서가 정상이라고 하면 뭐 한 36도 정도부터는 이제 위닝을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온도에 대한 온도에서를 하는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때는 35도에서 이제 위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상태를 보고 이게 뭐 정확하게 36.5도에서 위닝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5도라든지 이런 데서 위닝을 이제 보통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베슬, 그 다음에 그라프트가 이제 어떤 이제 에어가 충분히 이제 제거가 되었는지
이거는 EKG가 보통 이제 EKG를 보면서 보통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RCA 쪽에 많이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리드로 보면 1, 2나 1이나 2에서 이제 보통 ST가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RCA 쪽으로 그런 아나토미상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RCA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수술 후, 수술 후가 캐비지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판막, 심장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꼭 에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장 뭐 그레이트 베스, 그다음에 그라프트에 그 디에어가 이제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제 메타볼릭 관련돼서 이 메타볼릭 컨디션이 이제 옵티멀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외순환 전반에 걸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디악 아웃풋,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메타볼릭에 대한 엑시도시스가 많이 대부분 이렇게 알칼로시스보다는 이제 엑시도시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레스피레이터리 엑시도시스라던가 아니면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텐데, 왜냐면 그 전부터 심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환자의 랩 자체가 이제 메타볼릭 쪽에 이제 엑소티 쪽으로 많이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 카디악 아웃풋을 펌프를 통해서 유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볼릭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환자가 애초에 이제 EF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체외순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이 카디악 아웃풋은 심장 자체가 좋지 않았던 상태 이 환자들은 더 많이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자체가 일반적 환자가 물론 수술 받는 사람이 대부분 정상은 아니지만, 이 정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헤모글로빈 자체가 체외순환 과정에선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그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결국에는 이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건 이제 히모글로빈 자체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이 산소 전달 자체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대부분 25%를 이제 전후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더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펌프 플로우 자체를 더 많이 상승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GDP라는 개념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골 다이렉트 퍼퓨전이라고 그래서 이 결국에 이제 키드니가 이제 손상되지 않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얼만큼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목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수술 중에는 이 메타볼릭 컨디션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메타볼릭 이 엑시도시스 자체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 알칼로시스가 거의 그렇게 심하게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어, 이, 이 알칼로시스는 잘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비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알칼로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본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 환자의 어떤 그 랩을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펌프가 끝나서 비본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랩을 좋게 만드는 거는 이 환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본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어떤 장비와 어떤 메디케이션이 항상 이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취과 쪽에서도 모든 이제 위닝하기 전부터 이제 약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뭐 이노트로픽이라던가 아니면 바소 뭐 다일레이터 아니면 바소 컨스트릭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볼로스루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컨티뉴스하게 주는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체외순환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이런 크라이테리아들이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충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위닝을 이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마취과와 그다음에 이제 심폐기 CPB에서의 이제 어떤 이제 컬래보레이션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서전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위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CPB가 그냥 플로우만 줄이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에 이 무리가 갈 수 있고, 이제 심장의 어떤 볼륨 워기라던가 어떤 그런 그 그 볼륨에 대한 어떤 이 부하가 심해지게 되면 이제 뭐 어레스트가 온다던가 다시 또 펌프를 돌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